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자, 9월 14일 3주차 수업. 자, 3교시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장기할부 판매이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이냐, 여러분들 비교를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기간이 다르고요. 이렇게 기간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을 기산하는 기산점이 다르다. 그죠? 자, 장기할 판매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중간 지급 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까지 이렇게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장기할 판매는 일단 인도하고 그리고 2개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일단은 계약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그러한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완성도 기준 지급은요, 자, 요거는 뭐 진행도나 완성도 그 비율만큼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계속 공급. 자, 우리 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계속 제한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 요렇게 이 네 개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입니다. 자, 이 장기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는요, 우리 이거 조건부 판매하고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적입니다.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자, 용무가 제공되거나 또는 그 제한화 시설물 또는 그 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래 형태별로 우리 용역의 공급 시기를 잡아보면요. 자, 통상적인 공급입니다. 네, 통상적인 공급. 안 보이지? 통상적인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용무의 제공이 완료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적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그리고 조건부, 그죠? 여기서는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계속적 용역의 공급,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죠? 여기서 제한의 공급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조건부 용역 공급이다, 그죠? 제한의 공급에서는 어떻게 될 때? 조건이 성취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되어서 공급이 확정될 때,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우리 공급 시기로 보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조건부 용역 공급도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는 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여기 1, 2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요, 용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일단은 우리 업무가 우선 완료되고 그리고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자,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경우는요. 자,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가세 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아셨죠? 간주 임대료 또는 둘 이상 가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적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뭐 3개월치, 6개월치 미리 받거나 안 그러면 몰아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주거나,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월수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받았던지 안 그러면 안 받았던지 일단은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해서 가세 표준을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제하의 공급에 없던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부동산 임대 용역과 관련된 거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가세 기간 종료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간주 임대료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신고 서식상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우리 부속 서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A안은 자, 보증금만 받는다. 자, B안은 자, 월세만 받는다. 자, 월세를 50만 원이라고 책정한다면 연간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 될 거고, 이 600만 원의 10%가 60만 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증금만 받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자, 물론 이 월세도 보증금을 받게 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거든요. 자, 이 보증금 때문에 간주임대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을 받고 은행 예금에 적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자 상당액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1년 공급가에,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보증금을 넣는다고 했을 때, 자,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만약에 2.5%다. 자, 그렇게 되면 25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공급가액이 250만 원이 되고, 이 간주임대료가 250만 원인 거고, 1년 동안 했을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 10%인 25만 원이 계산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를 요렇게 기입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아셨죠? 자, 공급시기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학습할 내용들 거의 다 왔네요. 자,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제야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자, 그러니까 폐업 전에 이미 공급한 제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폐업 전에 용역을 공급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자, 폐업 전에 공급을 했는데 그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 그러면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해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폐업 전에 공급한 제야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게 되면 그 도래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세금계산서 선발급입니다. 자, 우리 세금계산서 나중에 세금계산서 챕터에서도 공부를 할 거지만 선발급 세금계산서, 후발급 세금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는 먼저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네요. 제하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도래했나요? 안 했나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자, 선발급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하게 되면 아직 공급 시기가 되기 전이지만 일부 받은 그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발급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거래 장소인데요. 이 거래 장소는 크게 우리 시험과 그렇게 영향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상식선에서 공부를 한다면, 자, 거래 장소, 어디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자, 그 말은 우리나라 가세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국내 거래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세권이 미치죠. 그래서 국외 거래에 대해서는
가세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급 장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혹시나 제가 시간이 제약이 되어서 문제를 못 풀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제하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주 공급에, 자,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찾는 거다. 그죠? 자, 단서 규정으로 자, 모두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1번. 생산직 근로자에게 작업복과 작업화를 지급하는 경우, 자, 요럴 때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 택시 회사가 영업용 택시로 취득한 승용 자동차를, 자, 업무용, 그러니까 비영업용으로 사용을 한다. 자, 이거 간주 공급에 해당된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자,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도 뭐 면세 존용을 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당연히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 않겠다. 그죠? 4번. 자, 광고 선전 목적 그리고 상품 진전 목적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자, 요거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일단 느낌상 우리 그 뭐냐 우리가 직매장으로 반출한다는 것은 판매 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 자체가 그냥 광고 또는 상품 진열 이런 목적이잖아요. 판매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4번은 공급 의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대상인 제하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너무 쉽네요. 자, 특허권, 강허권, 자, 권리의 공급이다. 그죠? 자, 우리 제하를 유채물과 무채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 무채물을 공급하는 거다. 그죠? 제하의 공급 맞습니다. 자, 제하의 공급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있고 또는 용역의 공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을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면 제하의 공급이 아닌 게 된다. 그죠? 자, 2번 기계장치의 공급. 자, 이거는 유체물의 공급이다. 그죠? 자, 이것도 해당한다. 자, 상품권은 유체물이긴 하지만 제하의 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우리 그 화폐 그리고 주식, 채권, 그리고 수표 뭐 이런 것들도 많다. 그죠? 자, 소비 대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우리 소비형 부가가치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되는 대상에 관해서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풀어볼게요. 자, 사업자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가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자, 1번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사업자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의무적으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자, 우리 이것을 사업 포괄양도라고 했다. 그죠? 포괄양도. 이 사업 포괄양도는 우리 그 뭐냐 제야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네, 제야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사업 포괄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야의 공급, 그러니까 가세 대상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괄 양도가 되려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그러니까 적극재산, 그리고 의무, 어, 소극적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명의만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사업 포괄 양수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을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뭐 이런 것까지 부과가 돼버립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아니다. 자, 2번 양도담보 목적 이거 아니다. 그죠? 왜요? 양도담보 목적은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만 양도가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3번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 자, 3번은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 그죠? 용역의 간주 공급이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도 주택 무상 임대는 괜찮은데 수익형 부동산 무상 임대는 가세 대상이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줘야 되는 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가세되는 현실적인 사례가 없다. 오로지 유일하게 특수관계자 간 수익형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에 한해서 가세를 하고 있다. 자, 4번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제한을 양도하던 것. 자, 국세징수법, 그리고 민법, 그리고 기타 법률 등에 따라서 경매를 하게 되면 가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건설업, 건설 용역. 자, 가공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죠? 자, 건설업은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제야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번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용역 어떤 제야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자,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 용역. 그죠? 자,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 우리 특허권을 처분하게 되면 제야의 공급에 해당되지만 이런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죠? 자, 전기. 자, 이게 제야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자, 전기는 무채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무채물입니다. 자, 이런 무채물의 공급. 자, 이거는 제야의 공급이다. 그죠?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네, 그런데 살짝 암기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자, 답은 갑회사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지세법상 제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왠지 이렇게 표로 나오고 날짜도 많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몹시 힘들어 하죠.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못 맞출 문제는 없고요. 자, 이렇게 자료를 주게 되면 상세하게 문제를 풀라고 막 어필을 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쉽습니다. 아셨죠? 자, 갑회사는 의뢰사와 제품 공급 계약.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하의 공급이다. 그죠? 일단은 우리는 힌트를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하의 공급이네. 그죠? 자, 수량은 한 개인데요. 공급가액이 1억 원. 아주 고가의 계약이네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하였대요. 자,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받냐 하면 계좌 이체를 통해서 주고 받기로 했대요. 대금 지급일이 이러한 스케줄로 되어 있네요.
자, 제품 인도일은 언제요? 20X2년 4월 1일이네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별로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자, 20X1년 8월 1일. 자, 8월 1일인가요? 8월 1일이 먼저 들어와야 되네. 그죠? 8월 1일. 자, 이때 계약금 수령했어요. 자, 20X1년 자, 12월 1일입니다. 자, 이때 중도금을 수령했어요. 자, 20X1년 2년이네요. 2년 4월 1일 날에 잔금 수령하면서 제품도 인도를 했어요. 자, 이 기간이 X20 X1년 1년도 8월부터 20 X2년 4월 1일이니까 3월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8, 9, 10, 11, 12, 1, 2, 3. 자, 8개월이네요. 그죠? 자, 8개월이니까 1년은 안 되고 6개월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6개월 이상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스케줄을 볼게요. 자, 계약금을 먼저 받았네요. 그죠? 계약금. 그래서 이 잔금일까지 총 8개월 요거는 충족을 시켰다. 그죠? 요거는 충족을 시켰다. 자, 그리고 계약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인도가 된다. 계약금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제품이 인도된다. 아하, 그러면 우리는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는 제하의 공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예요. 대가를 언제 받았나요? 8월 1일, 12월 1일, 4월 1일이네요. 그러니까 이 4번이 해당되겠네요. 모두 공급 시기에 해당되겠네요. 자,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딱 보고 무엇이 제품 인도와 계약금 중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졌는지 보면 되겠다. 그죠? 제품이 나중에 나가네요. 그럼 이 기간이 어떻게 해요? 6개월 이상이면 중간 지급 조건부다. 그래서 돈 받은 기간마다 내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이 장기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에 대해서 개념을 못 잡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해요. 아셨죠? 자, 6번 문제 풀도록 해볼게요. 자, 6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않는 거래네요. 그죠? 가세되지 않는 거래.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를 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임대업을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 부동산 임대업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3자한테 임대했다는 거네요. 당연히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니까 가세가 된다. 그죠?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수 토지를 제외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자, 주택의 임대는 우리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입니다. 주택. 3번 냉장고 제조회사에서 제품인 냉장고를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선물했다. 자, 우리 경조사 있죠. 경조사.
10만 원 이하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겠네요. 뭐 금전 냉장고가 뭐 10만 원 이하는 없을 거니까요. 자, 건설회사가 상가 건물을 분양했다. 재고 자산을 판매했다. 당연히 제하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겠다. 그죠? 자, 6번 문제도 어렵지 않네요. 7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세거래에 이번에는 해당하는 거다. 그죠? 자, 1번. 제하를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자, 읽자 말자. 아, 이거 가세거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본점과 지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요. 자, 본사에서 지점으로 제하를 공급했대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면 가세거래겠네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버렸대요. 자, 만약에 이 본사에서 지점으로 제하를 공급을 할 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자는 어떻게 돼요? 자, 본사 사업자 등록 따로, 지점 사업자 등록 따로다. 그죠? 제하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3번. 사업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포괄적으로 승계. 자, 우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제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조세를 물납하는 것. 국가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쉽다. 그죠? 네. 자,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세거래에 해당하는 거. 아, 이 문제도 좀 쉽겠다. 그죠? 자, 물납 안 된다. 자, 근로 안 된다. 왜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독립성을 갖춘 상태에서, 독립성이라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종속 관계다. 그죠? 독립성이 없다. 그죠? 그리고 이 근로는 용역의 제공으로 또 보지도 않습니다. 가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요. 3번. 제하를 담보 목적. 자, 담보. 채무 변제를 위해서 잠깐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지, 처분이 아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처분이 되려면 실제로 변제를 못 해가지고 실제로 그 물건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 4번. 제하의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 이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제하의 간주 공급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시기로 틀린 것은, 자, 이 거래 시기는 공급 시기를 의미한다. 그죠? 자, 1번. 장기 할부 판매. 자, 판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야의 공급이다.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테. 자, 요거 맞습니다. 자,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에 국내에 제야를 공급하는 경우. 자,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로 나가게 되면 우리 수입이라고 한다. 그죠? 이때를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당해 제하가 수입 제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입 신고 수리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다. 자, 3번. 자,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경우에는요. 자, 수탁자, 그러니까 위탁자가 판매를 해달라고 의뢰한 그 수탁자, 그리고 업무를 받은 그 대리인이 판매를 할 때, 그죠? 그때를, 그 거래 시기를 공급 시기로 한다. 자, 맞다. 자, 4번. 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틀렸다. 자,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가세기간, 아유, 글자가 막 날아가네요. 자,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그죠? 용역의 공급. 10번. 부가치 세법상 제하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경우. 자, 제하 공급 시기다. 그죠? 자, 반환 조건부, 기타 조건부. 언제요?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죠? 자, 용역이라면요. 용역이라면 조건부 용역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요거는 이 조건부는 자, 용역하고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완성도 기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맞다. 자,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 이때를 수입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수입신고 수일일이다. 맞다. 자, 위탁 매매는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한을 인도하는 때 틀렸다.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제한을 인도할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자, 다음 중 천행 분화가치 세법상 가세대상 거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지하의 사업상 증여. 자, 이거 우리 간주 공급이다. 맞다. 자, 토지의 무상인데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다. 자, 여기서 말이 조금 이상하다. 그죠? 자,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그죠? 자, 무상 임대예요. 우리 이 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딱 한 가지만 가세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간주 공급인데 특수 관계자들끼리만 간주 공급이다. 그런데 특수 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래요. 이번에 틀렸네요. 문제를 반대로 냈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가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수 관계자 간 거래만 우리가 가세 대상으로 봅니다. 폐 없이 잔존 제야 가세 대상이다. 제야의 개인적 공급 가세 대상이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12번. 자, 다음 중 부가치 세법상 제하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가세 사업을 위하여 자, 면세 사업을 사용 소비하는 것은 가세된다. 맞다. 그죠? 간주 공급이니까. 자, 총괄 납부 사업자. 자, 제하의 이 사업장 반출, 제하의 공급 보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다. 사업을 위하여 자, 제하를 고객의 무상 증여, 원칙적으로 제하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 자, 개인 사업자가 증여세, 자, 물납을 했네요. 그죠? 증여세 납부 시 물납하는 경우에도 제하의 공급으로 부가치를 가세한다. 그렇지 않다. 물납은 제하의 공급으로 애시당초 보지 않는다. 자, 13번. 자,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할부 판매, 자, 인도 이용 가능. 그죠? 장기 할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폐업시 잔존 제하. 자, 실제 사용 소비하는 이게 아니다. 그죠? 자, 폐업하는 때다. 그죠? 사업상 증여는 증여할 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가세되는 거래는 자, 1번 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김민국 씨는 쌀을 식당에 판매했다. 제하의 공급인데 쌀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김인재 씨는 사업용 건물인 상가를 자, 포괄 양도하였다. 자, 포괄 양도 자체가 가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그죠? 자, 페인트를 판매하는 긴 사업시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 그리고 페인트를 친구에게 무상 공급했다.
자, 친구한테 무상 공급했으니까 이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그죠? 자, 이거는 가세가 되겠네요. 자, 휴대폰 판매 사업은 김판매. 자, 판매 장려금 100만 원을 금전으로 수령하였다. 자, 이거는 가세 대상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에 가산해야 된다. 자, 자, 오늘까지 우리 그 뭐냐 그 중요한 파트 기본 개념 가세 거래 오늘까지 해가지고 잘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4주차부터는 우리 영세율과 면세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자, 우리 출석 과제물 제가 요청한 대로 잘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자, 진단평가 반드시 조금 실시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